네, 안녕하세요.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.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고요. 제가 다뤄볼 내용은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? 그리고 한번 들어온 투자자들은 왜 쉽게 떠나지 못할까?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건 주봉인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한번 올랐습니다. 74,000까지 갔었네요. 왜 그러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 6주간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반등할 타이밍이었을 것이기도 하고,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 전쟁을 보고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내가 저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들고 도망치지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는 이제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예. 근데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좀 캐리하기가 쉽죠. 무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. 그냥 뭐 데이터 뭐 USB 같은 거에 하나만 넣어서 가면 되니까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란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요. 전쟁이 나면 항상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에 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? 이 좋은 자산이라고만 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제가 좋다고만 해서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. 그죠? 어, 그럼 어떤 자산에 돈이 들어가냐? 남보다 내가 유리해질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각이 나올 때 자금이 들어오는 법이거든요. 예. 좀 더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올 사람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고 믿을 때.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. 주식도 그렇고 뭐 인기 있는 자산은 좀 이런 구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시장이 가치 평가만으로 돌아가진 않는다. 그래서 남들이 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하고 약간 먼저 움직이는 게임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약간 게임 이론이 조금 이 아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를 미리 고려하고 전략을 짰을 때 이 전략의 결과로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.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. 뭐냐? 보통 대부분의 상품들은 수요가 늘잖아요. 그러면 공급도 늘어나요.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. 얘가 뭐 수요가 는다고 해서 공장을 막 더 돌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게임 이론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. 이유가 뭐냐? 뭐 다른 자산들이나 상품들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금 이동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다. 그럼 공급을 어떻게든 늘릴 수가 있어요. 뭐 공장을 뭐 빡세게 돌리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채굴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단 최종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총 발행량 정해져 있어. 신규 발행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.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구조네. 그러면 이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. 이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봤을 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미래에 돈이 더 들어오면 이 무조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으로만 반응하겠네. 돈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놔야겠다. 돈이 들어오기 전에.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에서도 더 강하게 미래 수요 선정 게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미래에 들어올 자금을 예상하고 그 자금을 선점하려는 현재 자금들이 먼저 들어와요. 그래서 뭐 미래 기관이 들어올 것 같고 국가가 보유할 것 같고 뭐 저희가 기대하잖아요. 그러면 좀 더 대중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어 좀 이 유동성들이 또 이 위험 자산 쪽으로도 이동할 것 같고 뭐 그런 좀 기대와 미래들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
돈을 먼저 넣습니다.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미래에.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이런 순환 구조가 발생해요.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, 그래서 매수, 가격 상승, 그럼 그 가격 상승을 보고 기대가 더 강화가 됩니다. 그럼 또 돈이 들어오고 이 구조가 반복돼요. 이게 약간 뭐 어려운 말로는 자기 강화적 선점 구조라고 하거든요. 약간 공급이 없는 그런 시장에서 약간 나타나는 그런 경향인데 비트코인은 유독 그게 강해요. 완전 공급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걸 또 게임 이론으로 또 살펴보자면 뭐 단순히 비트코인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순환 구조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 공급이 제한적인 걸 알아. 그걸 쟤도 안 해. 그럼 쟤도 미래의 유입을 선점하려 하겠네. 그럼 나도 하니까 아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. 뭐 이런 게 약간 게임 이론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가격이 또 참여자들의 상호 예상들이 들어오면서 더 강화됩니다. 뭐 약간 그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자면 전략 시뮬레이션이잖아요. 그래서 그 뭐 프로게이머 대 프로게이머가 대결을 펼치는데 제가 항상 쓰는 전략이 5분 저글링 러시라 이거예요.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내가 미리 뭐 마린을 뽑고 근데 또 상대방은 아 내가 저글링 러시를 자주 했었으니까 제가 미리 준비하겠지. 아 그럼 쟤는 미리 준비하게 하고 나는 후반 도모하자. 멀티부터 하자. 뭐 이런 이제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비트코인 안에서도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스타크래프트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상대적으로 그냥 누구나 봐도 초보자라 이거예요. 근데 1년 전에 미리 스타크래프트 시작했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사드론 러시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 어쩌면 1년, 2년 먼저 저보다 게임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이길 수도 있게 돼요. 예. 약간 이게 또 비트코인에서 신기하게 재밌게 작용을 하는데 재밌는 자산,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인기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이래요. 지금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. 그 말인즉슨 뭐냐? 유입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 게임이 한번 놓쳤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네. 내가 지금 진입하게 되면 어, 이게 이 지난번에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보다 괜찮은 포지션이잖아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예. 그게 뭐냐면 그냥 한 번 쭉 상승하는 그런 자산이 없지만 그런 자산이 있다고 치면 그냥 한 번 진입 못하면 영원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신규 유입은 없는 거예요. 예. 오히려 그 시장 이해 관계자들만 계속 거기에 돈을 넣게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. 그래서 이게 뭐냐?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조정받고 뭐 조정받으면 또 공포가 발생하고 그 공포가 또 잠잠해질 참이면 갑자기 또 서사가 발생해서 다시 또 돈이 들어와요.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뭘 말하느냐? 아, 이게 끝난 게 아니네. 다시 참가할 수도 있겠다. 이제 시장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재진입 기회를 계속 주시하게 만들어요. 계속 보는 거죠.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. 그럼 계속 관심 받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게임 이론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게 사람들을 지치게 해서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이 변동성이 계속 새로운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재밌는 상황을 또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돈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사람들은 잘 못 떠나요.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.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도파민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이게 보상 예측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보상 예측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보상보다는 이게 내가 예상했던 그런 가치보다 더 큰 보상, 실제로는 더 큰 보상, 뭐 이런 거랑 더 연관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게 예상이 안 돼요. 언제 터질지 몰라요.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무너졌다고 해도 이게 진짜 사이클의 끝인가? 사람들의 그런 예상을
절대 불가능하게 만들고. 근데 그 뒤에 오는 보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어 도파민이 이게 돈을 만드는 걸 떠나서 그냥 이 시장 자체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보게 만들고 또 재진입하게 만들고.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지,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 설명이 되고, 이 게임 이론과 또 더불어서 변동성이라는 것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도파민들은 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리를 드리자면,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, 비트코인은 공급의 경직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. 자산이에요. 그러면 이제 미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격부터 반응해요. 어쩔 수 없이 공급이 없다 보니까. 참여자들은 그걸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들어올 돈을 제가 미리 선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금을 미리 넣게 되고, 이런 서로의 상호작용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 와중에 변동성은 발생하고,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,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들보다 괜찮은 가격이네. 또 신규 유입은 만들어지는 거고, 그 와중에 발생하는 도파민, 예상치 못한 그 보상들. 이런 게 진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재밌는 이론들이 비트코인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게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, 심리, 중독성, 네,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게도 보여지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렇게 좀 배경 지식을 다 설명드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압축해서 농축 버전으로 좀 전달을 했는데,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운이 좋으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